코스피 지수는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LG전자는 반대로 지지부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더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함이 좀 내려가실 수 있도록 결론부터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냐? 지금 우리 LG전자 바닥을 아주 튼튼하게 예술적으로 잘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유의미한 반등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지 확실한 근거 전달을 좀 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오늘 내용은 끝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눌러주셨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트는 길을 알고 있다. 자, 기업의 내부 가치가 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돈의 흐름이 찍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차트입니다, 차트. 지금 우리 LG전자 차트를 보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스마트머니들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고요. 영원히 내리기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주가가 2배 이상 슈팅이 좀 나오면 그동안 밑에서 샀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물, 즉 이익을 확정 짓고 싶어하는 악성 매물들이 쏟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건전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받느냐죠. 일봉 차트 하단의 거래량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닥에 붙어버렸죠. 바짝 말랐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나갔고 세력들은 더 이상 밑으로 물량을 던지지 않고 받아먹고 있다는 거죠. 20만 원 선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또 한번 꽈배기처럼 꼬아가면서 에너지까지 응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전형적인 상승 2파를 준비하는 아주 예쁘게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까요? 10분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10분목 차트의 파란색 선 이렇게 두 개를 좀 그어놨습니다. 자, 위로는 21만 4천원, 아래로는 19만 2천원. 정확하게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 주가가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모습이에요. 6월 24일 부근을 보시면 주가가 19만 1천원대까지 툭 떨어집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20만 원 깨졌다. 지하실 가겠구나 하고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을 던지는 구간이죠. 자, 그런데 캔들 모양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같이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주면서 누군가가 물량을 다 받아먹고 20만 원 위로 다시 말아 올리죠. 자, 여러분,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누가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냐? 자금력이 풍부한 메이저 세력이 19만 원대 초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바닥이니까 여기 밑으로는 단 1원도 빼주지 않을 거야 라고 차트에 방어벽을 친 거죠. 자, 하방은 철통같이 막혀 있는데 위로는 매물대가 얇아져서 활짝 열려 있는 상황. 손익비로 따지면 잃을 건 상대적으로 적고 먹을 건 상대적으로 태산인 구간인 거죠. 자, 차트가 이렇게 강력한 바닥을 형성하고 누군가가 물량을 바닥에서 계속 쓸어 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세력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숫자를 보고 움직여요. 그 엄청난 숫자가 드디어 이 시장에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 2분기 실적 힌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LG전자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 힌트가 이 안에 있다.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1.5조 깜짝 실적, 목표가 35만 원. 자, 여러분, 2분기 영업이익 전망 수치가 자그마치 1조 5천억입니다. 자, 이 수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제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바로 밑에 내용 보시면 쭉 내려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자,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0%가량 증가한 22조 8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5.1% 폭등한 얼마입니까? 1조 5,011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 여의도 증권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얼마입니까? 9,976억이에요. 즉 1조가 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무려 50%나 더 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수십조에 달하는 무거운 대형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50%나 기록을 한다는 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역사적인 여러분들 호재입니다, 호재.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 보시고 그냥 와, 뭐 대단하네 하고 끝날 게 절대 아닙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질적인 측면을 파헤쳐 봐야 돼요. 여기 보이는 교보증권 최보영 전문가, 최보영 연구원 코멘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거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중심 기업으로 인식이 됐으나 이제는 단순 가전 회사가 아닌 빅테크형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로봇 사업을 확대하는 성장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밸류에이션을 PBR로 적용을 했다. 현재 이 한 문장에 우리 LG전자 투자의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우리 LG전자는 그냥 백색 가전 잘 만드는 회사, 여름에 에어컨 팔고 겨울에 스타일러 파는 회사였습니다. 자, 냉장고 세탁기 팔아서는 성장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을 굉장히 짜게 줬어요.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항상 저평가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AI 시대죠. 엔비디아 GPU를 채워넣은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에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바로 열입니다, 열. 서버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데 이걸 제대로 시켜주지 않으면 서버가 멈춰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LG전자의 진가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에어컨을 만들면서 쌓아온 냉난방 공조, 특히 대형 칠러, 냉각기 기술력이 전 세계 탑티어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넣을 고효율 냉각 시스템을 좀 찾으려고 우리 LG전자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LG전자는 B2C 가전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을 담당하는 B2B 빅테크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 거다. 자, 여기 보이시는 포워드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면 과거에 뭐 23년, 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고점 구간이었던 23.9배, 39.1배랑 비교를 해보면 1조 5천억을 버는 이 자금의 체력 대비 주가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목표가 35만 원, 자, 저는 시장이 빅테크 LG의 가치를 온전히 좀 인정하기 시작하면 35만 원도 정말 우습게 돌파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완벽하게 좀 증명이 됐고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려면 시장 관심을 받을 강력한 스토리가 필요하죠. 자, 그 스토리가 뭡니까?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피지컬 AI 생태계죠. 자, 어제 나온 기사 한번 보세요. 액추에이터 AI, 배터리 결집, LG전자 원 LG로 피지컬 풀스택 굿즈. 자,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챗GPT 열풍에 열광을 했죠. 자, 그건 컴퓨터 화면 속에서 뭐 텍스트나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AI 시대, 즉 일막이었습니다, 일막. 자, 그럼 이 시장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AI의 이막은 뭘까요? 바로 스스로 판단하고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피지컬 AI 시대죠. 자, 이걸 LG전자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전 계열사를 총동원해서 다 해먹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을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뜯어봅시다. 자, 이 로봇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만들려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관절, 눈, 신경망, 그리고 두뇌. 자, 이걸 우리 LG 계열사들이 담당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이 모터와 감속기, 센서가 하나로 통합된 핵심 부품이 뭡니까?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우리 LG전자는 이걸 엑시움이라고 부르는 이 브랜드로 자체 개발을 해서 올해 양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로봇의 심장과도 같은 이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로봇의 동력이죠.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 기업인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고정밀 카메라, 3D 센싱, 라이다 기술은 애플에도 납품하는 우리 LG 이노텍이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수많은 로봇들을 현장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은 누구죠? 우리 LG CNS가 구축을 하죠. 그죠? 마지막 활용 정점. 로봇의 두뇌가 돼서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초거대 AI 모델은 우리 LG전자 AI 연구원인 엑스아원이 담당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드웨어 부품의 설계부터 양산, 카메라 센서, 배터리,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 소프트웨어까지. 자, 이걸 하나의 그룹 안에서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 즉 풀스택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자, 냉정하게 말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정도로 좀 제외하면 우리 LG그룹이 유일무이합니다. 다른 로봇 스타트업들은 부품 사오고 뭐 통신만 빌리고 AI 엔진 돈 주고 써야 하는데 우리 LG는 이 생태계 안에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속도는 미친 듯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해자를 구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전 세계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내용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죠? 액션 데이터 부족. 월드 모델로 학습 고도화. 챗GPT 같은 AI는 그냥 인터넷에 뭐 돌아다니는 수학 개의 글과 뭐 그림을 긁어 모아서 학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현실에서 컵을 짚고 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실제 움직임, 즉
액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나요? 로봇이 직접 뭐 수만 번 넘어지면서 데이터를 좀 쌓아야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한계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LG전자의 기가 막힌 돌파구가 납니다. 뭡니까? 바로 월드 모델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현실 세계에서 일일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상 로봇을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미친 듯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스마트 안경과 센서를 차고 움직이는 데이터를 로봇의 행동 데이터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기술까지 쓰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 액션 데이터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LG전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압도적인 속도로 로봇의 두뇌를 진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기술로 무장한 우리 LG전자의 피지컬 AI 로봇이 궁극적으로 타겟팅하는 시장이 어딜까요? 물론 산업용도 있겠지만 진정한 캐시카우는 바로 여러분의 집, 가정용 로봇이에요. 기사자를 보시면 이 자료에 엄청난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미국 노동통계국 이 자료인데 이거 보시면 주거 및 상업시설 청소 인력의 연간 비용이 27,000달러, 하나로 약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자, 그런데 고성능 청소 로봇의 초기 투자 비용은 약 25,0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기계가 사람보다 싸지는 비용 역전의 임계점을 드디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가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폭등이죠. 일할 사람은 없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로봇이 있으면 그냥 좋은 뭐 신기한 장난감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한 반드시 좀 도입해야 하는 뭐 필수제가 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집에 뭐 LG전자 TV, 뭐 세탁기, 에어컨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우리 LG전자는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이 가정에 스마트홈 가전 생태계를 쫙 깔아놨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 로봇이 이 생태계와 연결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장 성장성은 수십조, 이 수백조를 넘어갈 겁니다. 이 폭발적인 메가 트렌드 초입에 우리 LG전자가 완벽한 폼으로 딱 서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좀 뛰실 겁니다. 기업 가치가 이렇게 미쳤는데 왜 도대체 당장 주가는 안 가는 거야 하실 텐데요. 자, 그 해답, 즉 시장이 답답한 진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은 이 나무만 봐선 안 되고 숲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자, 기사 한번 보시죠. 자, 환율 장 초반 1,550원 위협. 주가 반등에도 외국인 매도 지속. 자, 이게 우리 시장의 숨통을 좀 조이는 핵심 원인이죠. 달러 환율이 1,55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늦게 내리니까 달러 가치만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냐? 도대체 무슨 문제냐?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핵심 세력인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전자 주식이 좋아서 사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환차손. 자, 환율 방어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LG전자의 펀더멘탈이 깨져서 파는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한 거죠. 자,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약재 뭡니까? 물가죠, 물가. 기사도 한번 보시면 중동 전쟁은 끝났는데 유통업계 덮친 삼중 물가 압박.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중동 이슈로 원자재 불안정하고 물류비 오르고 요즘 날씨까지 좀 미쳤죠. 폭염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하도 잡아먹으니까 에너지 물가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트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밥상 물가가 너무나도 비싸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꺾이고 금리 인하는 자꾸 물 건너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뭐 시장에 뭐 유동성이 좀 마르니까 주식시장 전체가 짓눌려 있는 거고 우리 LG전자도 바닥권, 이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된 상황이죠. 아니 그럼 오늘 오르는 종목은 뭔가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이 오르죠. 반도체 업종이. 섹터의 흐름을 로봇 섹터의 흐름을 지금 현재 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이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 지수 자체를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서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세요. 지금처럼 환율이 1,550원을 찍고 물가가 미쳐 날뛰는 척박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 1조 5천억이라는 50%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치에 목표가 35만 원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기업. 이게 바로 진짜 백이 강한 기업이라는 완벽한 증거인 거죠. 경기가 꺾여서
사람들이 세탁기 뭐 에어컨을 덜 사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죽기 살기로 데이터 센터에 우리 LG전자 냉각 시스템을 깔아야 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LG전자는 소비재 중심에서 B2B 인프라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실제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매크로의 파도는 유유히 다 타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은 뭘 하고 있다? 역사적인 저점 순간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구를 보시면 JP 모건이 오늘도 매수를 진행했어요. 자, 순매수 창이 1위에 위치해 있는 JP 모건이 14만 2천 주가량을 또 한번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죠. 자, 바닥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했다. 이 세력성 창구에서. 자, 바닥 구간이 어디입니까? 자, 이때부터죠. 이 바닥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의문이 한 가지 생기실 거예요. 이 JP 모건이 이 바닥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집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근데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다소 좀 부족한데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JP 모건이 왜 도대체 세력인지 제가 정체를 좀 밝혀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LG전자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해서 반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력 정체를 좀 밝히기 위해선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언제죠? 자, 이때죠. 4월 14일 60선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동 평균선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이하는 방향성을 갖고 연속적인 상승 출발 지점이 어디다? 4월 14일이라는 게 정확히 확인되시면 겁니다. 그래서 상승 변곡점 4월 14일이기 때문에 4월 14일 날 누가 매수를 진행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월 14일 날 보시면 누가 매수를 진행했죠? JP 모건에서 6만 5천 주, 멜린치에서 3만 5천 주가량 매수를 진행하면서 상승 변곡점을 발생시키고 그 이후부터 우리 주가 시원시원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상승 파동 만들어내다가 상승 이후에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뭘 한다? 매도를 진행한다.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딱 이렇게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요. 단기적인 조정, 하락, 조정 캔들을 좀 만들어내죠. 이 하락 조정 캔들, 이 하락 변곡점 캔들, 이 날짜가 언제다? 5월 1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18일 날 누가 매도를 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8일로 넘어가서 누가 매도를 했는지 딱 확인해 봤더니 누가 매도를 진행했죠? JP모건과 마찬가지로 메릴린치가 매도를 진행했어요. JP모건 같은 경우 20만 9천 주가량,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11만 8천 주가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발생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 주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죠. 그렇죠?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이 세력이 어디 있다? JP모건과 메릴린치 창구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메릴린치 창구 한번 들여다보시면 자, 정확하게 확인되시는데 얘네 같은 경우엔 상승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요. 하락이 나올 때 매도를 합니다. 즉 정확하게 주가 방향성을 잃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진짜 세력성 창구는 어디다? JP 모건 창구다. 아시겠죠? 자, 최근 이 JP 모건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싹 쓸어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언제 우리 주가를 올려줄 것이냐? 자, 이 히든라인 통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 히든라인 같은 경우 일봉 차트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들어왔었던 날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오고 빠져나갔던 날짜,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날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14일 JP모건이 매수했던 날짜죠. 그리고 나서 JP모건이 매도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1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떠 있고 매도 포인트가 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상승 파동만 가져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라인 상황에서 어떤 차트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세력들이 우리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냐. 자, 앞전의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60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서 1차 방어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단기적인 이 조정이 한번 나올 때
뭘 만듭니까? 데드 크로스를 만들죠.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음봉 캔들을 딱 떨어뜨리고 1차 방어 라인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LG전자 현재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 리테스트라는 이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1차 방어 라인을 돌파 상승을 하는 리테스트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1선 한번 꺾여진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서 60선 라인, 2차 방어 라인, 60선 라인이 꺾일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준다면, 유의미한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그때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마어마한 자금을 태워가면서 우리 주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예요. 이런 상승 파동을 또 한번 연출해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그 정확한 포인트에서 매수 진행하시면 돼요. 매수 진행해서 다시 한번 나올 이 상승 파동을 가져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신규 매집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을 때 발바닥이 아닌 이 무릎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떴을 때, 무릎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정확하게 떴을 때 매수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이 매수 포인트 뜨는 날 머지 않았어요. 이제 조만간 올 겁니다.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반등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가 정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자, 아시겠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상한가 연출되긴 힘들어요. 앞에 있는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부근에서 우리는 뭘 한다? 매수를 진행한다. 아시겠죠?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뜨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겁니다. 다 전달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제가 타점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고 싶어도요. 제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으면 오후 8시 이후에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임들 본업 갖고 계시잖아요. 이 본업 때문이라도 HTS 보시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조급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대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드릴 거예요.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다 하는 이 찰나에 매수에 대한 맥점 1차적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2차적으로 매도에 대한 맥점도 문자로 빠르게 전달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어요. 010-8362-65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우리 LG전자라고 문자로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이 앞으로는 매수에 대한 맥점,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문자로 전달 드린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전달 드려요. 제가 근데 대신 뭘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전달 드린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전달드리는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점에서 다시 매수 잡아가면서 상승 파동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문자 알림을 정말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요.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대한전선 영상 올려드린 이후부터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타점 잡아가고 있는데요.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날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최대한 보시기 쉽게끔 준비해 뒀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히든라인 차트에서 보시면 과거 이평선이 이렇게 예쁘게 수렴된 이후에 골든 크로스 60선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을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죠. 자, 근데 이 4월 10일 날 발생했었던 골든 크로스가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성 자금이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 크로스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럼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월 10일 JP 모건 세력성 자금이 유입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터 20선을 타고 쭉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주기만 하면 우리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차 방어라인 20선을 위협하는 이 음봉 캔들을 만들고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 이 음봉, 이 데드 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월 13일 JP 모건이 10만 주가량 물량을 던지면서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고 5월 14일 날엔 확실하게 이탈을 하면서 데드 크로스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 자, 진짜 조정.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과하게 벌어졌을 때. 자,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 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보다 깊은 조정이 오고 바닥에서 이평선들이 다시 예쁘게 수렴된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다시 한번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세력성 자금이 또 한번 유입이 된다면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 타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왜? 주식시장에선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가 말해 주듯이 현재도 17만이 넘는 이 많은 구독자님들과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NH 투자 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톡톡히 이 타점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포인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골든크로스 이후에 세력성 자금이 유입되면 매수 포인트가 뜨는구나.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매도를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든 자리에선 매도 포인트가 뜨는구나. 자, 그래서 이해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수, 매도 포인트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강성 주님들 남아 계시죠? 강성 주님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드리면서 영상 끝에 우리 LG전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핵심 포인트 한 가지도 제가 더 분석해 놨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핵심 이 분석 포인트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제가 전달드리는 종목도요,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LG전자 주봉 상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봉 상황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핵심 포인트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주봉 상황인데, 자, 보시면, 자, 이번 주 캔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음봉 캔들 띄워주고 있지만 11선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력 입장이라고. 주가를 더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강한 이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주가를 더 끌고 내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딜 지지하고 있다? 11선 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자, 이 11선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 상승분의 3분의 1 지점이죠. 그죠? 3분의 1 지점에서 딱 하락 흐름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건 뭐다?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가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내일까지 있죠.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 상승 한번 보여주고 이거를 단 음봉 캔들로 전환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양봉 캔들로 변환을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이 흐름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저점을 높이는 양봉 캔들 띄워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N자형 상승 파동을 확실하게 그려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